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 설계 4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주차 수업까지 유량, 인구 추정, 그리고 그 인구 추정을 바탕으로 한 하수 발생량 추정, 그리고 오염 보화량 추정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하수 처리장을 계획부터 시설 설계까지 용량을 기자재의 설계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구 추정하는 단계부터 다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과제 자료들을 전부 바인딩을 해서 보관을 하시고 이 자료들이 다 취합되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계한 내용들을 포트폴리오처럼 제작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추정이 늦어지고 유량 추정이 늦어지고 농도 확정이 늦어지고 하게 되면 설계가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업 과제 제출이 늦어지게 되면 많이 나중에 이거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계획 수지를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정은 우리가 오염 보화량을 산정하는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은 오염 보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화량 우리가 새로 하수 처리 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 하수 처리 시설로 들어오는 오염 물질의 대략적인 농도를 우리가 추정을 하기 위해서 오염 보화량을 조사를 합니다. 이 보화량 조사와 관련해서 이 보화량 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하수도 시설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처리 방식, 배제 방식, 함유식이냐 분류식이냐, 처리 방법, 그다음에 펌프 및 처리 시설 위치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화량의 조사 내용에는 발생량, 삭감량, 배출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다음 발생 특성 조사, 이제 주로 어느 때 많이 발생을 하느냐, 계절별, 시간별, 또는 비가 왔을 때, 오지 않았을 때,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특성별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출 특성, 오염 보화량이 배출되는 특성도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 식당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들어가는 물량 대비했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주로 설거지가 끝난 점심때 이후에 좀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식당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식당들에서 나오는 부하가 또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수역의 허용 부하량 조사도 또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면 그 하수처리 시설에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된 물은 공공수역으로 방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공공수역으로 방류를 하는 수질이 법적 기준치, 배출 허용 기준이라고 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라고 하는 그 기준만 맞춘다고 우리 그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추정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설치 인가를 받을 때 유역환경청과 함께 배출 허용 기준, 방류수 수질 기준 외에 협의 수질 기준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 배출되는 그 공공수역의 허용 부하량을 조사해서 그 부하량에 맞추어서 얼마 정도까지 내보내야 된다라는 기준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허용 부하량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염 부하량의 관리 목표라든지 공공수역의 오염 부하량 관리 목표나 또 허용 기준 등의 현황 조사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지금 위쪽에 오염물의 발생, 삭감, 배출 부하량 조사, 그리고 오염원별 발생 특성 조사, 배출 특성 조사는 이게 유입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수역의 허용 부하량 조사와 오염 부하량의 관리 목표라든지 허용 기준들은 이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서 또 이 자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입과 관련된 항목들을 보게 되면 인구라든지 그 오염물질 발생이나 삭감, 배출 부하량에 관한 부분인데 인구,
주택, 산업, 뭐 농축산업, 양식업, 매립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상수도는 어떻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향후에 상수도 사용량은 늘어날 것인지 하는 계획들, 공업용수도 현황 및 계획, 그리고 뭐 우리 하수처리 구역 내에 만약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주요 공장 및 사업장의 폐수 발생량과 수질 자료, 그리고 그런 공장들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공장에서 직접 폐수 처리를 해서 방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부하량 조사들, 그 다음에 지하수의 사용 현황 이런 것들이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수구 처리구역 내 오염량 조사 지점의 설치 현황이나 계획 등도 발생 특성을 조사하는 데 필요합니다. 공공수역 이제 배출과 관련돼서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공공수역의 허용 부하량을 조사할 때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언양읍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 처리시설 위치가 어디에 설치가 될 것이냐. 가령 언양읍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저기 용현 하수처리장 근처까지, 아니 바닷가 근처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언양읍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언양읍 바로 밑에 뭐 KTX역 근처 역세권이라든지 의 근처에다가 처리를 해서 그 하수의 유하거리를 짧게 해서 처리를 할 것이냐, 이걸 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역세권 쪽에 처리를 한다라고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 처리수를 다시 관을 바닷가까지 묻어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화강으로 방류를 시키겠죠. 그랬을 때 그 태화강의 지금 현재 수질 현황이나 또 그 수질 환경 기준, 태화강이 3호교 상류 쪽은 이제 매우 좋음을 목표 수질로 하고 있고 지금 수질은 뭐 좋음 정도라고 예를 들면 그런 수질 환경 기준이나 목표 수질, 그리고 또 뭐 태화강에서 상류 쪽에는 무슨 수영장을 만들겠다, 만약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물 이용에 관한 계획이나 현황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계획 유입 수질과 방류수 수질을 결정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계획 오염 부하량과 계획 오염 유입 수질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계획 오염 부하량을 크게 5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분뇨, 가정 잡배수, 영업오수, 공장 폐수, 관광오수, 이렇게 5개 부분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 중에서 분뇨와 가정 잡배수는 기초 가정 오수라고 하고, 영업오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위 얘기하면 근린 생활시설이나 이런 상가나 식당들에서 영업을 하면서 나오는 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활 오수가 되겠죠. 생활 하수가 되는 거죠. 생활 하수가 되고, 공장 폐수는 공장 폐수로, 관광 오수는 호텔이나 숙박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할 때 숙박을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잠깐 머물렀다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우리 처리구역의 인구 외에 별도의 인구들이 와서 하수를 발생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하수를 관광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이렇게 구별 지어지는데, 보통 지하수는 하수 처리장에서 오염물질 농도가 아주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깨끗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은 보통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4가지 묶음의 종류의 오수를 가지고 하수정말 처리시설을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계획 유입 수질은 계획 오염 부하량과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다른 뭐 관광이라든지 지하수를 다 빼버리고 이 부분만 가지고 하수 처리 시설을 설계할 거다라고 추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오수하고 영업오수의 오염 부하량을 산출하는데, 그럼 생활오수와 영업오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분뇨와 가정잡배수 그리고 영업오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분뇨는 이 중에서 수거식 변소, 재래식 화장실인 경우죠.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에는 보통 분뇨 처리 시설로 갑니다. 아니면 분뇨 처리 시설이 없으면 재래식 변소 중에서도 일부는 이렇게 하수종말 처리 시설로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오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거식 변소가 만약에 하수 처리장으로 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 하수 처리장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되어져야 된다는 거고,
분뇨에 의한 오염 부하량 중에서 수거식 변소는 보통 분뇨 처리 시설로 가지만 만약에 분뇨 처리 시설이 없으면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오염 부하량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고요. 분뇨 처리 시설로 간다라고 하면 오염 부하량에서 제거 삭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세식 변소, 이제 대부분 수세식 변소를 사용을 하는데 수세식 변소 중에서 정화조가 있고 직결 오수관이 있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는 보통 하수 관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정화조가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 관거가 설치된 지역에는 이 직결 오수관을 설치를 합니다. 보통 정화조가 설치되는 건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의 무슨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정화조를 통해서 처리된 물은 방류가 되고 정화조를 청소를 할 때 청소하는 것들이 하수정말 처리설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뇨에 오염 부하량은 이런 것들로 나눠 가지고 오염 부하량을 산정을 하고요. 가정 잡배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구별을 해서 부하량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영업오수, 식당 같은 경우는 영업오수량에 의해서 오염 부하량을 산정합니다. 오염 배출원에 따른 오염 부하량 산출 기준을 살펴보면 일단 생활오수 같은 경우에는 1인 1일당 오염 부하량 원단위를 기초로 결정을 합니다. 원단위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를 배출한다라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1인당 한 사람이 1일 얼마나 배출하느냐 그걸 우리가 원단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분류식 하수도의 경우에는 BOD나 SS를 200전으로 보통을 하고요. 하수도 시설 기준에서 최근에는 그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지침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BOD를 200, 300까지도 높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수 관거에 비해서 관거의 길이가 짧은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분뇨도 같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BOD와 SS 농도를 상대적으로 좀 높게 설정을 합니다. 영업오수는 지역의 종류나 업무의 종류나 오수의 특징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좀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산업단지가 많이, 사무실이 많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영업오수는 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들만 되겠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불고기 단지다.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경기도 북부 쪽에 포천, 이동 뭐 이쪽이겠죠. 파주라든지 이쪽 지역에 불고기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그 단지가 있는 인근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기본조사에서 오염 부하량 원단위 산출을 잘못해가지고 거기가 전부 다 불고기 단지인 거죠. 그 마을이. 그래서 불고기 단지에서 주말, 그 다음에 주중에 그 식당에서 나오는 오염 부하량이 상당히 높거든요. 일반 하수보다. 그리고 불고기를 뭐 불판을 세척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부하량의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 외식이라든지 관광 인원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부하량이 아주 높게 들어오면서 실제 설계한 것보다 높은 부하량으로 들어와서 처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오수는 추정이 곤란하면 생활오수하고 유사하게 가정에서 오염 부하량 추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지역 조사를 좀 상당히 잘 해야 되는 게 이 영업오수의 양이고 영업오수의 부하량을 산정할 때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걸 잘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공장 폐수는 부하량을 실측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폐수 배출 부하량이 큰 공장 등은 부하량을 실측을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업종별로 출하액당 오염 부하량 원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폐수의 경우에는 생물 분해성이 되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폐수는 생물 분해성을 실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분해도 실험이라고 해서 실측을 해서 오염 부하량을 산정을 합니다. 관광오수는 이제 당일 관광과 숙박으로 구별해서 원단위에서 추정을 하고요. 기타 가축 분뇨가 있다면 가축 분뇨 등에 대한 오염 부하량 필요에 따라서 고려를 합니다. 과거 자료 설계했던 자료들을 보게 되면 해하수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기 실기 설계 보고서에 보면 분뇨에 의한 오염 부하량을 2001년에는 뭐 이렇게 잡았다. 원단위가 이렇다. 그다음에 가정 잡배수의 원단위가 즉 한 사람당 하루에 몇 그램 배출하느냐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인구를 추정했기 때문에 이 년도의 인구에다가 이 해의 인구에 이 부하량들을 곱해주면 이 해 하수 처리장에 들어오는 하루의 오염 부하량 킬로그램 퍼 1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걸 추정한 유량으로 나누면 농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원단위에서 보면 회화 온산 쪽에 이제 발생 오염 부하량을 아까 그 앞에 자료를 가지고 조금 전 이 두 자료를 취합을 해서 우리가 가정 분뇨와 기초 가정 호수, 그 다음에 영업 호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단위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1인 20kg고 이거 36kg고 영업 호수에서 토탈 66kg 발생 원단위가 나오는 거고요. 이 중에서 분뇨연 오염 부하량 감소가 있습니다. 수거식은 빼야 되겠죠. 분뇨 처리장으로 가니까. 이게 3% 정도 되니까 0.6 정도를 뺀다. 그리고 정화조에서 제거되는 것. 정화조라고 하면 수세식 화장실 중에서 정화조가 있어서 별도로 정화방류에서 나가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또 제거율을 빼줍니다. 그래서 발생 부하량에서 감소량을 뺀 게 이제 총 오염 부하량 원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장 폐수의 오염 부하량 산정은 공장 폐수 처리 시설에서 방류 수질 이하로 처리가 불가능해서 하수 종말 처리 시설로 유입 처리할 경우에 배출 허용 기준에 의해 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수 배출 시설별 오염물질 부하량 원단위 확보가 꼭 필요하고요. 필수로 필요하고요. 보통 이제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수 배출 시설 세분류 및 오염 부하 원단위라고 하는 2006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편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그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 자료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자료를 사용을 해서 오염 부하량을 산정하는데 이제 보통 공장 폐수가 하수 처리 종말 시설로 유입 처리할 경우에는 하수 처리를 유입할 경우에는 일반 지역 기준에 나하 지역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폐수 배출량 2000톤 미만의 경우에는 BOD를 120 이하로, 그 다음에 뭐 SS를 뭐 120 이하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폐수 배출량이 2000톤 이상이 되는 공장들은 BOD를 80 이하로 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자료가 뭐냐면 국립환경과학원 폐수 배출 시설 뭐 원단인데 요거는 이제 뭐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총 56개 업종에서 그 업종별로 또 세분류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축, 고기, 뭐 수산물 가공 그런 시설 공장이면 오염 부하량을 어떻게 잡냐면 매출액당 이렇게 부하가 발생한다 1년에, 또는 뭐 원료 사용량당 얼마로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농도를 산정해 놓은 표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 교재 자료,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유클래스의 자료를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계획 유입 수질은 이 원단위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계획 유입 수질을 산정을 하는데 하수처리 구역 내 인구와 오염 부하 원단위를 기준으로 오염 부하량을 산정을 합니다. 즉 이제 계획 수질을 산정하는 거죠. 부하량 kg per 리터, 그다음에 원단위 mg per 리터로 산정을 합니다. 만약에 인구가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되어 있으면 이 추정된 인구에 아까 BOD, COD, SSTNTP를 이제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원단위가 계획돼 있었죠. 그 원단위를 인구에다 곱해주면 부하량이 나올 것이고요. 그 부하량을 가지고 유량을 또 나눠주면 mg per 리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도 마찬가지죠. 공장도 그 추정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는 일단 공장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제를 할 때는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계획 유입 수지를 검토를 합니다. 우리가 계획 유입 수지까지 산출하고 나면 계획 유입 수지를 검토하는데 이게 타당하냐, 내가 이렇게 추정했는데 이게 타당하냐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과거 자료를 찾아서 그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또는 유사한 처리 시설들이 있는 곳에 그 수질을, 하수 처리장의 유입 수질과 방류 수질을 조사를 해서 내가 추정하고 있는 수질과 비슷한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언양읍이니까 언양 하수 처리장에 그 월별 수질 자료가 있습니다. 유입수 수질 분석 자료가 있는데 2019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도는 아직 그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물의 농도가 조금 BOD나 이런 것들이 좀 낮은 편인데요. 만약에 그 완료가 되었으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건 나중에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자료는 울산시의 하수처리 자료실에 보면 엑셀 파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조사하는 것도 설계 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료 조사를 좀 할 때 신경을 좀 써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수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할 수가 있겠죠. 2019년도 언양하수처리장 월별 수질 자료,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최고 최저 매일 거의 분석을 합니다. 그걸 이제 엑셀로 해서 울산시가 취합하게 되는데, 이런 자료들이 다 이 홈페이지에 가면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평균으로 보면 언양하수처리장에 BOD는 평균 한 134 정도 나오고 높을 때 한 16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낮을 때는 110 정도 나온다. 질소는 높을 때 한 90, 85 정도 나오고 낮을 때는 한 71 정도 나온다. 평균 71, 낮을 때는 54. 그 다음에 E는 평균 13 정도, 그 다음에 낮을 때는 4 정도 나온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와 우리가 앞에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한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 추정한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과연 이게 적합하냐, 타당하냐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이런 참고자료 조사를 먼저 합니다. 기존 시설 또는 지역 유사 시설의 각종 유입 수질 자료 현황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 구역 내에 하수 관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수 관거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이제 그 매 시간별로 1년에 한 4번 정도, 그리고 시간별로 한 2시간 간격 정도를 해서 아침, 점 24시간, 48시간 정도를 계속 수질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게 그 결과들과 이런 참고 자료, 그리고 추정한 값들이 어떤 게 합리적인가를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 표시를 보시면, 이거는 울산 구라하수 처리시설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수질 및 유량 측정을 실제로 했던 겁니다. 2005년도에 했던 거에 보면, 이제 구라하수 처리장의 처리 구역이 이 구영리 다운동 일부하고 무고동, 여기가 이제 구라하수 처리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하수 관거 중에서 5개 지점 정도를 잡아서 6개 지점을 잡아서 유량과 일일 유량을 측정을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유량을 쭉 측정을 하고요. 시간별로 측정을 하는 거죠. 이제 유량계를 설치해서 측정을 하는데, 구영리 같은 경우에 보면 좀 특이하죠. 다른 데하고 좀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구영리는 전반적으로 보면 주거 지역에 가깝습니다. 이제 무거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 지역이 상당히 넓죠. 상업 지역이 상당히 넓게 돼 있고, 구영리는 주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보통 아침 6시부터 유량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했다가 이제 한 8시 정도 되면 유량이 가장 피크치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 시간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식사하고 출근을 하고 나면 유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생활 영업계 또는 이제 영업 보수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 때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퇴근을 하면 또 일부 쭉 유량이 또 오히려 감소합니다. 감소를 했다가 또 이제 퇴근 이후부터 저녁을 준비한다고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유량이 증가하고 또 감소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처리장에서 만약에 이 지점에서는 하루에 평균 유량이 얼마 정도 나온다 추정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천상, 무거 1동, 무거 2동 다 이렇게 이런 유량 조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별로 주간으로 BOD, COD, TNTP 이런 것들을 또 시간별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침 8시부터 해서 2시까지, 또는 이제 계속 48시간 이렇게 해서 2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한다든지 해서 시간별 수질 변화를 측정을 해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다운동 같은 경우에, 다운동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BOD가 높을 때는 거의 250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데이터들을 쭉 추정을 하면 추정한 데이터의 농도를 확률 곡선으로 이렇게
확률 분포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확률 분포로 해서 가장 높은 농도가 나올 때 거의 30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 지금 여기서는 뭐 300 정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낮은 농도부터 높은 농도 이렇게 레귤레이션을 시켜서 이걸 바탕으로 뭐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확률 빈도로 해서 확률 평균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을 해서 유입 수지를 찾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 유입 보화량하고 유입 수지를 결정을 하는데 원단위, 그다음에 실측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적정한 보화량을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인구에 따른 계획 유량 그리고 계획 보화량을 산출하고 그걸 맞춰서 계획 연도별 계획 유입 수지를 산출을 합니다. 가령 적용 유입 수질은 뭐 요렇게 인구가 이렇게 되니까 BOD는 이렇게 보화량이 올 것이고 이 보화량을 기준으로 이 인구에 따라서 하수량이 나오죠. 이 인구에 따라서 하수량이 나올 것이고 오염 보화량에 따라서 계획 수질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 수질이 2021년도에는 BOD가 한 200 근처까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유입 수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료는 찾아보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현장 실측을 해서 구라 하수 처리장 운영 데이터, 회화 하수 처리장 운영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평균을 잡아서 얼마 정도 유입 보화량이 나올 것이고 얼마나 증가할 것이다. 이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방류 수질 기준과 목표 수질도 또한 같이 산정을 해야 됩니다. 물환경 보존법에서 방류 수질 기준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을 해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방류 수질 기준은 하수 처리장에서 만족시켜야 될 가장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방류 구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강화된 수질 기준을 별도로 협의를 해서 유역환경청에서 또는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강화된 수질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소 이거는 맞춰줘야 된다. 방류 수질 기준은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지역이나 방류 수계에 따라서 특정 지역, 기타 지역으로 수질 기준이 달라지고요. 필요에 따라 협의 수질 기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BOD가 5가 아니라 3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2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질소도 20이 아니라 10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인이 보시면 총인이 0점인데 0.02 또는 0.04 이하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계 이용 계획에 따라서 보다 강화된 수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제 하수도법 시행 규칙에 보면 방수 수질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언양업 언양 하수처리 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 오염 보화량을 여러분 산출하시는 겁니다. 오염 보화량을 가지고 지금 유입 농도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유입 농도를 산출하시는데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보화량도 증가할 것이다 추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보화량은 거의 일정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는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 자료. 그래서 5년 단위로 해서 2039년까지 계획 연도별로 오염 보화량과 유입 수지를 산출해서 제출하시고요. 하수도 시설 기준이나 그 다음에 언양 하수처리 시설의 운영 데이터, 그 다음에 구라 하수처리 시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산출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라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분류식 구역으로 아예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었죠.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래서 이 두 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염 보화량하고 유입 수지를 한번 산정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잡았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량이 나올 것이고 유량을 바탕으로 오염 보화량을 잡고 그걸 바탕으로 유입 수지를 잡거나 유입 수지를 먼저 잡아 놓고 거꾸로 유량을 가지고 오염 보화량을 계산을 해 놓거나 그건 여러분들이 적당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